컨설팅 회사의 부사장으로 지금 있으면서 예전에 제가 지금도 저희들이 검은 경매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실전 경험이 약 2,000건 정도의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매에 대해서는 최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배워가지고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여기서 기초나 실전을 배우시고 가격도 저희들은 제가 경매로 제기를 해서 재능 기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약간의 적은 호텔이지만 거기서 벌어다가 이쪽에다가 좀 채워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김태경 교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정말 처음 접하는 법률 용어지만 재미있게 실력있게 짜임새있게 잘 가르친다고 하시면은 등록을 하시고 나는 도저히 경매에 맞지 않아 하는 분은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 기초반에 한해서만 한 번 더 내가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뭐 회사 일이라든가 다른 일이 있을 적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나왔다 하는 부분 또 아니면 내가 처음 접하는 법률 용어의 생소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한 번 더 리필을 해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로 나는 이거 들었으니까 이거와 동시에 토요반에 실전 경우에 나는 그냥 빨리 배우고 빨리 투자해야 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김태경 교수반이나 장칭 교수반에서 실전 사례를 갖고 물건을 갖고 낙찰 사례,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이 부분 또 입찰 예정 물건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면서 추천 물건을 입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추천 물건을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받는 학생들도 지금 여러 명 있으니까 다른 학원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저렴하면서도 실력 있는 교수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태경 교수를 모실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교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얘기 다 하셨어요, 선생님? 여기가요, 검은 경매가 뭐 인원은 많지 않은데 되게 알짜예요. 제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알짜예요. 여기는 재밌는 게 이상한 분이 없어요. 참 이상한 분이 없다는 거를 자랑하는 것도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럼 다른 데는 이상한 분이 좀 있냐? 예,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조금 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경매는 혼탁한 부분이 아니고 완전 제도권으로 나와서 완전히 공개적인 그런 투자 수단을 좀 잘 매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탁하게 운영하거나 무슨 뭐 되게 말로 현혹하거나 이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다 전설이죠. 뭐 회장님 자체가 본인이 그 책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여기 뭐 의장 하시다가 시의장 하시다가 스스로 이제 어려워지셨다가 스스로 경매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스토리는 안 나와요. 저도 월급제의 경매에다가 이 책 쓸 때 출판사에서 막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뭔가 그럴듯하게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좀 써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죄송하게 그 정도로 제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솔직히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냐면 이 경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수저가요, 흑수저가요. 제가 원래 까발리기 전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까발려도 되는 세상에 왔어요. 제가 보기에. 더 이상 그럴듯하게 하는 시대는 지나는 것 같아요. 자, 경매 전문가들이 대체로 흑수저가요, 금수저가요? 반반 찍어보세요.
금수저요? 흑수저 원장님. 금수저. 금수저? 흑수저. 반반 나오시네요. 다 흑수저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낙찰을 뭐 기본적으로 뭐 최소 30건 정도는 받아봐야 이제 사례가 반복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낙찰을 한 50건 정도 받으면 그래도 좀 내가 안다. 한 100건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유형화돼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 보여요. 예, 보이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낙찰을 30개, 50개, 100개씩 받나요, 여러분? 그렇죠? 예, 금수저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10억 단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평생 아마 3, 4번 하면 끝날 겁니다. 어디 뭐 1000억 조를 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매, 뭐 경력 20년, 30년 이런 전문가들은 경매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경매로 먹고 살았다 하면 계속 사고 팔고, 물론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금수저가 이걸 하겠냐? 안 하죠. 예, 안 하죠. 그러니까 금수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작은 수를 반복할 수가, 작은 물건들을 계속 반복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이해 가시죠? 우리가 10억씩 투자해갖고 20억을 벌었는데 30억 투자하고 뭐 그 다음에는 50억 투자하고 100억 투자하는 이렇게 그리고 뭐 주위에 좀 자산가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일단 개인이 50억 현금 실제 현금 보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50억 100억 정도 되면 이제 돈을 이제 번다기보다는 안전하게 그냥 운영하는 쪽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가요. 그렇다고 돈이 50억 100억 있는 사람이 이거 3, 4억짜리 입찰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번거롭게 그렇게 안 하죠. 한 번에 조금 편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일단 경매 낙찰을 30건, 50건, 100건 이렇게 받았다는 것 자체가 태생이 뭐예요? 금수저예요. 다들 이제 금수처럼 보이죠? 예, 다들 뭐 그냥 좀 여유 있게 다니고 뭐 아침부터 회사 안 가고 우리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잖아요. 시간 나면 강의하고 이렇게 사니까 금수저 아닌가 싶으신데 금수저였으면 처음부터 아마 경매를 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흑수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금수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경매는 제가 위한 운수저, 흑수저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흑수저들이 여건은 더 이루어요. 왜냐면 처음에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빌라부터라도 시작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계속 늘려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20대부터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한 3, 4억 정도 하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왜냐면 뭐 인력자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3, 4억이면 되게 커 보여요. 계속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경험이 100번씩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일부는 또 다른 사람한테 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순자산이라는 표현 아시죠? 현금, 빚 없이 내 돈 5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강의 듣지 마시고 저기 PB한테 가셔서 자산관리나 하시고 은행 이자율 어떤 게 조금 더 주나 그런 거 고민하시고요.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일단 50억 현금 50억 안 가지고 계시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요즘은 좀 그래요. 너무 양극화돼서 너무 흑수저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진입 자체가 좀 어려워서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경매는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리스크 프리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 어떻게 하냐고요? 경매를 하러 보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투자 자산 중에서 대체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투자가 두 가지겠죠. 부동산하고 주식이잖아요. 근데 주식이 그 유혹이 되게 저도 뭐 자격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드명에서 자격증도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일도 해봤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주식을 하나? 젊은 친구들 왜 자꾸 주식을 하나?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진입이 되게 쉬운 거예요. 몇백만 있어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매는 몇백 가지고 뭘 살 것도 없고, 그렇죠? 만약에 있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랑 너무 복잡하죠. 주식은 그냥 딱 들어가고 사고 올라오면 딱 팔아버리면 되는데 반면에 여러분 좋기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사회 경험 다 있으신 분들인데 그냥 떨어지면 대책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오신 이 경매라는 건 뭐냐? 가장 안전한 투자인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가장 안전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시세보다 처음부터 싸게 사고 들어가죠. 이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겠습니까? 막말로 안 올라도 돼요. 안 올라도 돼요. 조금 떨어져도 돼요. 많이만 안 떨어지면 돼요. 원금 손실이 안 가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매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시기가 벌써 3년 전, 5년 전하고 계속 달라지니까 그 시점에 맞는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이게 한 사람이 계속했어요. 일부가 독점했어요. 경매 수익을. 그러니까 경매를 할 줄 모르는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2002년 참여정부 시절인가 그때쯤에 아마 부동산 열풍도 불었고 그때 아마 전국민 공유주택사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들 공부하고 그 바람에 상당히 수준이 부동산 지식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 그 기반이 생기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경매에 많이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죠. 저렇게 높게 낙찰받으면 돈이 되나?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만 제가 깨드려도 돈을 벌어? 경매가? 경쟁이 그렇게 심한데 낙찰 보니까 별로 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돈을 번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서 이해시키면 오늘 그것만으로도 일단 성공한 거고 사실 제가 뭐 담당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부터 깨져야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지난 기수 지난주에 이제 제가 중강을 했어요. 근데 여기 공무원들 둘이 왔더라고요. 동료인데 그랬더니 근데 진짜 관심은 있었는데 이게 막상 하기도 뭐하고 직장도 아주 스테이블한 직장 갖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진짜 과연 저렇게 돈을 버는지 확인을 하고 싶대요.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싫어요. 여기 앉아서요 항상.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8강 들었죠. 이런 사례가 있네요. 결국 인정을 할 것 같고 또 아마 들을 거예요. 열심히 더 들어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매하면 어두운 이미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벌써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뭐 사람 외모가 평등은 안 되지만 다 아주 아주 노멀한 일반적인 분들이시잖아요. 이상한 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이상한 분이 없어요. 왜냐니까 강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저나 다른 교수님이나 우리 원장님부터가 되게 반듯하세요.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치면 마케팅을 잘 못해요. 영업을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어차피 시장에서 경쟁이니까 마케팅 잘해서 성공을 해서 유명해져야지라고. 제가 그렇게 안 유명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뭔가 현혹시키거나 크게 막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일들은 결국은 올해는 못 가더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고요. 안 들으셔도 나중에 10년 후에 와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거 자체가 신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 본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하잖아요. 회사나 이런 데도 그게 이미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요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원래 1시간 반만 딱 저스트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지금 약간 경직돼 있으신데 끝날 때쯤이면 조금 편하게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경직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직된 이유가 없어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들떠 있어야 돼요. 살짝은 들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경매가 어떤 건가 한번 보려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돈을 벌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도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랄까 움츠러든 자세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